예. 국방위에서 또는 본회의나 이런 데서 국무위원들, 장관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사실은 형식은 국회의원한테 하지만은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국민께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용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좀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국방위원장님이 부탁드릴 거 있으면 좀 해보라 했더니 그 용어를 당부한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좀 당부드립니다 하고, 당부도 물론 부탁의 일환인데 부탁한다는 단어가 조금 적절해요. 당부는 부탁의 의미가 있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든가 주최 측이 좀 회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한다든가 그럴 때고, 이럴 때는 부탁한다 국민들께는 그 용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네. 좀 해주시고요. 오늘 79주년 해군 창설일인데 우리 해군 차장님 오셨나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예, 해군 전 장병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네. 올 장관님 오늘은 11월 11일인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해군 창설일 말고. 네, 유엔 그 부산 유엔 기념공원 네.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장관님은 그렇게 또 그쪽 생각을 늘 하시겠죠. 근데 오늘은 또 한 날인데 농업인의 날이에요. 농업인. 네. 지금 쌀값 폭락으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11월 11일 일자가 4개인데 오늘 젊은이들은 빼빼로 날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은 이 날을 가래떡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가래떡. 아시죠? 일자로 돼서. 저는 이게 11월 11일 가래떡을 맞이해서 내년부터는 원래는 좀 늦었는데 병사들에게, 장병들에게 특식으로 가래떡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젊었을 때부터 떡을, 가래떡은 참 맛있잖아요. 그리고 식사 대용도 되고 간식용으로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급식비가 지금 국방부가 가장 큰 문제 예산이 급식비예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먹는 것을 윤 대통령께서도 장병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급식비가 이렇게 지금 특히 급식비는 4년 동안 동결이 됐어요.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특히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걸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급식비가 물가 기준으로 하면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간부 급식비, 그리고 나머지 또 특식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축소했어요. 사실 이것도 내년에 특식으로 나오려면은 지역 상생 장병 특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 좀 예결위 위원님들이 좀 소위에서 확실히 좀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통 명태균 씨 건으로 요거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주에 길을 놀란 것이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명 씨 같은 경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뭐 경호고 나발이고 말을 제가 하기는 뭐한데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은 여사님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런 걸 조언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가장 현 윤석열 정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 졸속 이전이에요. 국방부 건물을 뺐고 그것도 2달 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국민적으로 의혹을 느꼈던 것이 왜 청와대에 하루도 못 자느냐. 뭐 대통령실 이전할 수도 있죠. 하면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한 1년이든 6개월이든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보통의 정부죠. 그런데 하루도 안 자고 거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때도 국민적인 의혹이 도대체 뭐 천공이 조종했느냐 뭐 여러
무속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은 그와 비슷하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슬프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장관님도 그 당시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저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했잖아요. 명태균 씨 그때 알았습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병무청장님은 그때 알았었나요? 전혀 모릅니다. 그럼 김 여사님하고 대통령님만 알고 이런 무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물론 뭐 알아도 지금 몰랐다고 하시겠죠. 사실 2500년 전 손자병법에서도 무속이나 점괘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파병에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임종덕 의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장관님은 지난번에도 저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직무유기를 하는 것보다 탄핵을 당하는 것이 낫다. 탄핵이 두려워서 제가 임무를 못한다면 직무유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 했잖아요. 초법적인 헌법을 초월해서 장관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법과 규정 내에서. 그럼 이런 것도 국회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이런 것들은 과거 사례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과거 유엔 요원으로 가는 경우는 어느 편에서도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는 거고 다국적군.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가는 경우가 이제 한미 동맹의 정신으로 한미가 같이 가서 다국적군 사례예요. 그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재난이 났을 때 IT라든가 이런 때 같은 사례 외에는 지금은 어느 편에서 동맹의 이름도 아니고 유엔의 이름도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우크라이나 편이 되는 거죠. 첫 사례인데 자꾸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훈령 타령하는데 훈령은 사실은 헌법 이하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령도 이번에 개정을 했더구만요. 보니까 8월 23일 날 개인 파병조차도 훈령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 파병 심의위원회 생략하는 걸로 지금 임의적으로 바꿨어요. 이거 왜 바꿨나요, 이렇게? 그거는 그 훈령을 뭐 이거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좀 추가로 예.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네, 우선 김병주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치 헌법을 위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이라는 것은 가장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이고 훈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국방부 훈령이 국방부 장관 혼자서 우물딱주물딱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있을 때 그 당시에 장관께서 국방장관께서 여러 개 대내외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심지어는 당시 국방위원님들까지 의견을 다 들어서 그렇게 해서 훈령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령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지키는 게 어떻게 해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 훈령에는 우크라이나 사례는 예외예요. 거의 없어요. 지금 유엔으로 가는 거하고 한미 동맹으로 가는 다국적군으로 가는 거하고 그다음 재난에 대한 것이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갔을 때 어느 한편에 서는 거는 훈령 내용에도 없어요. 아니, 김병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은 첫 사례다. 그리고 어느 쪽에 가면은 우크라이나 편에서는 적국이 생기는 아주 안보에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헌법대로. 그거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병주 의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미안한데 그 당시에 훈령을 만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 예측이 됐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해서 만들었겠지요. 장관님 아니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미래에 일어날 예측을 해서 훈령을 만든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법령의 체계상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권 해석이 아니고, 아니 유권 해석이, 아예 김병주 의원님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끝낼게요. 근데 아니 이게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 훈령을 만들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인지 다른 거가 뭐가 어떻게 일어날 줄 어찌 알았겠어요. 모든 상황을 그때 만들어 온 영에 의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네. 더 말씀하신 거. 네, 두 번째 이제 그 김병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게 두 번째가 이제 올 연초에 그 국방부 훈령을 왜 그렇게 수정했느냐. 이게 마치 어떤 이런 3월부터 검토해서 8월 달에 한 겁니다. 예, 3월부터 검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럼 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국방부 훈령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파병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년에 개인 파병이 5번 내지 10번 정도의 이 요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5번 내지 10번 정도의 요청이 있는데 그 요청 중에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장군을 보내달라. 이거는 검토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보면 다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꼭 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를 마치 무슨 지금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